2025년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 정말 이상했죠?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이 극적이었던 하루를 통해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 그 충돌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2025년이 분명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해인데 왜 마지막 날은 이렇게 힘없이 끝났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먼저 이 분열된 시장의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양극단으로 끌어당긴 두 주인공이죠. 승자인 반도체와 패자인 배터리, 이 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움직임들까지 살펴본 다음에 이 모든 게 2026년에는 뭘 의미하는지 결론까지 딱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날 시장을 한 걸음 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좀 혼란스러워 보였던 2025년의 마지막 날, 그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한 문장이 그날 분위기를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1년 내내 정말 잘 나갔는데 마지막 날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랑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마무리가 좀 아쉬웠다. 딱 이겁니다. 그야말로 성공과 실망이 교차한 하루였죠. 투자자들 움직임을 보면 이 분열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냈어요. 무려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맞선 거죠. 시장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에 돈이 말랐냐? 절대 아니죠.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시에 들어오려고 대기 중인 돈이 무려 8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엄청난 실탄이 여전히 장전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거기다가 빚내서 투자하는 금액, 바로 이 신용잔고 역시 27조 원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다?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전혀 식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한쪽 편, 정말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던 승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반도체와 AI 섹터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 그야말로 훨훨 날아올랐다고 봐야죠. 아니, 시장 전체 분위기는 별로였는데 반도체는 왜 혼자 이렇게 잘 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일단 미국이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장비를 들여가는 걸 허가해줬다는 게 컸고요. 다들 내년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이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열풍까지 불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희가익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장주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수가 빠지는데도 오히려 굳건하게 오르면서 시장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섹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게 그냥 몇 개의 종목만 반짝한 게 아니었어요.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코리아서킷, SAMT 같은 여러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거의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에 엄청난 힘이 실렸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완전히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때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 모든 하락의 시작점은 바로 LNF 쇼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테슬라랑 맺었던 3조 8천억 원짜리 초대형 공급 계약이 사실상 끝났다는 공시가 뜬 거예요. 이게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냐? 아, 전기차 진짜 안 팔리나 보다. 이 막연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됐다는 공포감으로 바뀐 거죠. 앞에서 봤던 반도체 주가 움직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이죠. 이 뉴스 하나에 에코프로 그룹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대표주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충격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와닿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LNF 한 회사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식 하나가 양극재부터 소재, 장비에 이르기까지 2차 전지 산업 전체의 투자 심리를 그냥 순식간에 꽁꽁 얼려버리는 방아쇠 역할을 한 거죠. 자, 이 두 거인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에 시장의 다른 구석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주요 움직임들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의 다른 테마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선 건설과 엔터, 저출산 정책 관련주들이 웃었고요. 다른 쪽에선 우크라이나 재건과 원자재 관련주들이 울었습니다.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또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그 흐름이 딱 보이죠?
좀 더 들여다보면요. 건설주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발표에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은 좀 껄끄러웠던 한중 관계가 다시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러시아의 공세가 다시 강화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확 식어버렸고요.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하루가 2026년을 앞둔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종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은 누가 뭐래도 AI와 반도체의 해였다. 마지막 날 배터리 쇼크라는 큰 변수가 터지긴 했지만 한 해를 관통했던 이 거대한 흐름의 힘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을 바라보는 희망의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고요? 바로 2025년 마지막 날 우리가 목격했던 이 줄다리기. 바로 그겁니다.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성장 동력과 2차 전지 같은 주력 섹터에서 터져나오는 변동성. 이 둘 사이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2026년 시장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반도체 열기가 다른 섹터의 냉기를 모두 덮고 2020년 시장 전체를 홀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마 새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